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똑같은 사주를 보충할 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의 연주의 임자, 월주, 신사, 일, 무술시입니다. 이 사주는 임자와 해수가 수이고 본인이 신금입니다. 그래서 금생수, 금생수, 금생수 해서 상관, 식신, 상관입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굉장히 힘이 강해서 식상사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사주가 본명, 여자사주가 식신상관이 많으면 우선 얼굴이 참 이뻐요. 계란형이며 얼굴이 동그랗고 굉장히 미인이 많습니다. 비호감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런 사주는 공부를 참 잘합니다. 재능이 아주 많아요. 다재다능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선생님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주가.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두뇌가 좋다. 두뇌가 총명하다. 그 두뇌가 좋으니까 공부 참 잘하지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쁘고 재능도 많고 공부 잘하니까 끼가 많아요. 재능이 많아서 노래도 잘하지요. 피아노도 잘 치지요. 뭐 연기도 잘하지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굉장히 잘해요. 이런 사주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한테. 자, 여기서 보면은 이쁘고 공부 잘하고 여러가지 재능이 출중하고 두뇌가 좋아서 시험봐 선생님도 잘하고,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세무, 행정, 그리고 회계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사주는. 두뇌가 매우 총명하다.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 사주마다 천차만별이지만은 특징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주는 사주가 너무 강해서 고집불통으로 돼 있고, 어떤 사주는 너무 약해서 비겁하게 돼 있고, 어떤 사주는 양으로만 돼 가지고 천방지축으로 돼 있고, 아주 뭐 가지로는 셀 수도 없이 많죠. 이런 유형의 사주는 이렇게 이쁘고 공부 잘하고, 아 그렇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특징을 알면은 이제 사주 상담할 때 풀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원진살이 있죠, 사술.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 사주의 특징은 금생수, 금생수, 금생수라는 거예요. 여자가. 식신상관이 많다는 거예요. 여자 특징이.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식신상관이 많으면은 그 남편 덕이 없다. 이 사주의 남편은 여기 사화입니다. 사화. 수국화, 수국화, 수국화 하니까 남편 덕이 없다. 이렇게 단칼에 말을 할 수 있어요. 남편 덕이 없는데 여기 보세요. 참 재능이 많죠? 거기다 원진살까지 있죠. 더구나 자기 배우자 공을 끼고. 그래서 논리로는 이 사주는 배우자 덕이 없습니다. 확실해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론과 원칙과 논리가 있으면 현실적인 것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주는 사주가 이쁘고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시야 눈이 높아져요. 눈이 굉장히 높아져서 웬만한 미남이고 잘생긴 남자 싫어합니다.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 내가 살아보니까 인기가 있는 걸 느꼈거든. 그러니까 내가 버텨보자. 그러니까 이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돈 많은 재벌들, 사학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갑니다.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웬만한 남자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남편 덕이 없는데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가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원칙과 원리와 기초가 있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농경사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지금 산업사회잖아요. 남녀 간에 공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세상이거든요. 돈 많으면 지금 양반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킨 상관이 남편 덕이 없는 사주인데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가서 살아요. 이게 현실이다. 이것을 알아라.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주와 남편 덕이 없고 사술 원진살까지 끼었으니까 너는 언젠가 헤어질 거다. 아마 이렇게 느끼고 있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이 사실 맞습니다. 언젠가 너 네 사주 팔자로 땜질을 해야 되니까 헤어질 거다.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재벌, 사업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바쁩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 사업가 이런 사람들은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지방 출장도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은 고독한 사주예요. 고독. 자기 예쁘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지만 고독한 사주예요. 남편 덕이 없으니까. 왜 고독한 사주인데 이 시집 잘 갔느냐? 이 고독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출장 가고 며칠간 해외 갔다 오고 이별을 하잖아요. 이별. 그래서 혼자 집 지키고 있으니까 외롭죠. 고독하고. 그게 땜질이 되는 거예요. 해외 가서 며칠 있다 오는 것을 헤어졌다 다시 만난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남편 덕이 없지만 이 돈 많은 사장이나 사업가 이런 사람들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죠. 아기 하나 낳아서 키우고 또 출장 갔다 오면 만나고. 그래서 자주 집을 비웁니다. 이 사업가, 이 재벌 이런 사람들이. 그게 바로 이 사람 팔자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주가. 해외 갔다 오면은 한번 헤어졌다 또 오면 다시 만난다? 땜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다. 돈 많은 사람이 이 여자를 가지고 와서 궁합을 본다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안 된다. 당신을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수국화해서 당연히 죽어. 이게 당신인데. 그러나 논리로는 죽은 거 맞습니다. 실제로는 안 죽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다고 가정을 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출장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 40년 전에 나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운세가 자기가 금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금은 서쪽이라는 거고. 그래서 미국을 가면 자기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미국 간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운이 너무나 나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그러니까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미국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운 좋은 곳으로. 피신했다 오겠다 그야. 그 발상이 우리도 생각지도 못하는 발상을 하더라고. 하여튼 이것은 그 사람 생각이고 이렇게 남편 덕이 없는 사주인데 돈 많은 재벌을 만나서 잘 살고 있다.
언젠가는 네가 수국화를 하니까 남편이 죽을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원인살까지 포함됐으니까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안 시켜도 출장을 가서 도망을 가서 헤어져 버린 거죠. 그 다시 만나니까 헤어졌다 다른 남자 만나니까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론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얘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하기 전에 여기 목을 써놨는데 이 사주는 목이 없어요. 이 사주에 재물청구가 없죠. 금국목호는 재물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해수에 단목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건 지장간에 있는 것이고 재물청구가 없는데 어떻게 샀었냐. 이 자기의 능력이 이 사람은 돈이에요. 얼굴 이쁘고 재능 있고 돈에 좋고 이것이 돈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시험 한 번 봐서 공무원 됐어요. 공무원 들어가면은 크게 잘못 온 거 없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의 타고난 미인 재능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를 만났죠. 꼭 재물창고가 있어서만이 부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대운이 대기라면 좋으면 상당히 잘 삽니다. 누구라도. 사주가 비록 탁하고 그럴지라도 대운이 좋으면 아주 잘 산다. 이것은 경험이에요. 운세라는 것은 대운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다. 건강이다. 화합이다. 운세가 좋은데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 재물이 들어오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아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세가 좋냐 나쁘냐 따지는 거죠. 그래서 대운이 좋으면은 사주가 비록 탁하더라도 돈으로는 잘 산다. 그러나 사주가 탁하면은 가정이 불리하다. 불리한 건 뭐냐? 배우자 덕이 없다. 그러니까 재혼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먹고 살 길은 돈이 많으니까 잘 산다. 대운이 좋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매일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원리와 현실에 대해서 잠깐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칙이 다 있죠. 어떤 학문이든 무엇이든 원칙이 있습니다. 자, 목생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나무가 불을 살려줘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냥 기초 학문 때 배운 거니까. 그런데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원칙이에요. 그렇죠? 원리와 원칙이 기본이죠. 모든 학문이나 모든 그 첨단 과학이나 이 기본 원칙에서 시작하죠. 그러나 여기서 새끼를 많이 치죠.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부딪히고 현재 목생화하지만 여러분 목국화를 아십니까? 목국화를 아셔야 현실과 원칙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목생화인데 목국화라고 하면 정반대가 말이잖아요. 목이 불을 꺼쳐버린다. 살리는 것인데 원칙이. 아무리 나를 살려주는 불이 난데 나를 살려주는 목이라도 나를 꺼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이 불이 아주 약한 불일 때
자, 약자가 안 보입니까? 약한 불일 때 아무 통나무 같은 큰 나무를 올려놓아 보세요. 바로 꺼져요. 약한 불에는 쏘시개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그 땔감을 갖다 올려놔서 불씨를 살리는 것이지, 약한 불이라는 걸 가장할 때 큰 장작을 갖다 올려놓으면 꺼져버리잖아요. 이게 원칙과 기본이 있지만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은 오랫동안 그 점을 하고 그런 것을 습관화했기 때문에 철학원에 와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손님이 맞나 안 맞나, 맞추나 안 맞추나. 돈 가지고 와서 상담한 사람들 한심하죠. 사실은 내가 현재 무슨 현실이 닥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안 물어봐요. 맞추나 안 맞추나. 그러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하나 맞죠. 다친다, 아프다, 조심해라. 쓸데없는 소리 듣고 걱정, 근심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간 사람이 많습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현재 여차하니 이런 현실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운세는 좋느냐 나쁘냐, 이거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고는 올바른 상담이 어렵죠. 그리고 원칙과 원리가 기본이 있지만 현실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를 들어서 라면을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스프가 있어요. 스프 하나가 완전히 다 해결하죠. 그런데 이렇게 수년간 그냥 스프 넣고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라면에다가 콩나물도 넣어서 시원하게 먹는 사람이 있고, 콩나물. 라면에다가 소시지를 넣어서 담백하게 먹는 사람도 있고, 라면에다가 자기 맛있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거 응용이고 현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라면 해서 스프 넣으면 있다 했잖아요. 원칙이잖아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 역학도 기본 원칙을 많이 충실히 배워놓은 다음에 현실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발전이 큽니다. 자, 오늘은 식상사주에 대해서 알아봤는 어저께 강의한 그 보충 겸 했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사주의 목이 재입니다. 재이면서 돈재자예요. 재이면서 목은 간장, 간담이에요. 간장, 간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죠. 목은 정신. 그래서 고도고도한 걸 알 수 있어요. 어렵다. 두 번째는 간장, 간담이 약하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해독을 잘 못해줘요. 술은 안 돼요. 이런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에 어쩌다가 고독하고 외롭다고 해서 한 잔, 두 잔 하다 술을 날마다 먹으면 이 사람은 간경화, 간암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야 돼,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건강도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주 형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그 형태의 모양을 잘 보고 판단하면 상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통변이라는 것은 사주 볼 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상담하는 그 경험을 앞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